오늘은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날. 전날 밤부터 당신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어디서 먹어야 최고의 데이트가 될까? 회사 업무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리뷰 앱을 켜 회사 근처 맛집을 샅샅이 훑습니다. 후기 좋은 곳 수십 개를 꼼꼼히 비교한 끝에 한 곳을 정하죠. 분위기도 괜찮고 요즘 인기 있는 트러플 파스타 파는 곳으로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맛이 그냥저냥입니다. 여자친구는 나쁘진 않은데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단 하나. 차라리 옆에 있던 고깃집 갈걸. 맛집 고르는데 들인 노력만큼 후회도 크게 밀려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일 이런 경험을 자주 겪는다면 당신은 맥시마이저일 확률이 높습니다. 맥시마이저와 세티스파이서. 맥시마이저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는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맥시마이저는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정보를 많이 찾고 비교도 많이 하며 분석도 꼼꼼히 하죠. 반대 개념은 세티스파이서입니다. 이들은 모든 선택지를 전부 검토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수준에서 만족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맥시마이저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닌가요? 최선을 추구하는 게 왜 문제예요? 사실 맥시마이저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 상황을 보면 같은 조건에서 맥시마이저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더 많은 회사를 비교하고 더 많은 제안을 검토하며 더 좋은 조건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보다도 과정과 느낌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맥시마이저들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후회도 많고 자존감도 낮으며 우울감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맥시마이저는 늘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결정이 객관적으로 정말 최선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카운터팩추얼 사고, 즉 만약에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생각에 자주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연애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연애에서 맥시마이저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애 만족도가 낮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마이저는 경력 선택을 앞두고 더 많은 고민과 정보를 찾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잼 실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을 고를 때 종류가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한 연구에서 이국적인 잼을 파는 부스를 두 상황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하나는 6종류의 잼만 진열했고 다른 하나는 무려 24종류를 진열했죠. 어느 부스에서 잼이 더 잘 팔렸을까요? 놀랍게도 24종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구경은 했지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훨씬 낮았습니다. 반대로 6종류 중에서 고른 사람들은 구매 비율도 높고 자기 결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 실험은 선택의 역설로 불리는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이 어렵고 후회는 커지며 만족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누가 더 불행할까요? 바로 맥시마이저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최선을 고르기 어려워서 결국엔 포기하거나 선택 후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반면 세티스파이서는 처음부터 적당히 괜찮은 선택만 찾으면 되니 이런 상황에서 훨씬 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후회도 적습니다. 기준 자체가 최고가 아니라 적당히 괜찮음이기 때문이죠. 주식 종목보다 저녁 메뉴 고르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 주식 종목 매수 버튼은 쉽게 누르면서 저녁 메뉴 고르는 건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이 말은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평균 투자 관련 결정 시간은 하루 2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정보 과부하라는 개념 아시나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초과하여 정보가 너무 많아 결정을 내리거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투자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주식 수만 해도 수천 개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 실적, 뉴스, 차트 등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맥시마이징을 포기합니다. 대신 몇몇 믿을 만한 종목에 집중하거나 전문가의 말을 따르거나 단순히 감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죠. 유튜브에서 신뢰가 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좀 더 정보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그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에 유리한 정보만 골라보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깊이 있는 비교 분석 없이도 결정을 쉽게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저녁 메뉴 같은 경우는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고 비교가 쉬우니 고민이 길어집니다. 결정의 중요도는 낮은데 선택지는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가장 나은 선택을 하려 합니다. 즉, 우리는 맥시마이저가 되기 쉽다는 말이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을 골라야 하고, 분식이면 떡볶이, 튀김, 순대 어떤 조합으로 먹을지, 떡볶이면 신전 떡볶이를 먹을지 엽떡을 먹을지 동네 분식집에서 먹을지, 튀김은 김말이만 먹을지 오징어도 섞을지, 포장을 할지 배달을 시킬지. 정말 많은 선택지들의 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고민은 솔직히 주식 리서치하는 것보다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발적으로 맥시마이저가 됩니다. 결정장애 극복하기. 자, 그럼 여러분 중에 결정장애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선택지를 줄이세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피로해집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는 필터를 써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걸러낼 수 있죠. 오프라인에서도 나름의 필터를 적용하려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메뉴가 많은 식당에서 뭘 먹을지 모르겠다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추천받거나 가장 기본 메뉴를 선택하는 등 간단한 기준을 정해 걸러내면 선택지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둘째, 시간 제한을 두세요. 결정 장애는 언제 많이 생길까요? 보통 데드라인이 없을 때, 즉 고를 시간이 많을 때 생깁니다. 보딩 타임이 10분 남은 공항에서 먹을 것을 사야 한다면 메뉴 고민을 오래 하진 않겠죠? 아마 눈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가장 빨리 준비되는 메뉴를 고를 겁니다. 하지만 보딩 타임이 1시간 넘게 남았다면 아마 결정 장애가 올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이건 3분 안에 고른다 식으로 시간 제한을 걸어보세요. 실제로 시간을 더 들인다고 꼭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모든 결정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티스파이서처럼 충분히 괜찮은 수준에서 만족해보세요. 물론 인생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고민이 지나치면 결정을 해놓고도 후회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굿 이너프.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충 결정해도 괜찮을까? 사람은 기준을 높게 잡아야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냐? 사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도 맥시마이저 기질이 있어요. 이런 용어를 몰랐던 어린 시절부터 무엇 하나 대충 결정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자랐습니다. 빵집에서 빵 하나 대충 고른 적이 없어요. 피곤한 성격이죠. 또 한국처럼 치열하게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맥시마이저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살다 보니 이제는 세티스파이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서 힘들게 결정한 것들이 꼭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던 적도 많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충 했던 결정들이 오히려 잘된 일인 적도 많거든요. 또 설령 실패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건 사실 실패가 아니라 중요한 경험을 얻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삶의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세티스파이싱이 알고 보면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시마이저로 살 것이냐, 세티스파이서로 살 것이냐, 여기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결정을 어려워하거나 선택을 후회하는 일이 많은 극강의 맥시마이저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은 마음 가는 대로 단순하게 결정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예상치 못한 자유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맥시마이저와 세티스파이서의 선택 심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덜 피곤하게 만들어줄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